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이 2개의 조로 나눠서 봉사활동을 한다. 남학생 1명은 꼭 포함돼야 되고, 이게 문제야. 힘든 일 있을까봐 지금 남학생 포함시키는 거 아니야. 각종 인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조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조는 5명과 3명 아니면 4명, 4명밖에 안 되지 않아요? 3명 이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좀 약간 각 조의 남학생 1명 포함 이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던 형태니까. 맞아요? 예. 편의상 이런 편성을 1이라고 하고 이런 편성을 2라고 하고 좀 구분해서 써보죠. 자, 2를 먼저 생각해보면 8C3 곱하기 5CO 를 하게 되면 남학생 3명이 한 조가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5명인 조에 남학생 3명이 몰빵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 그것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학생 3명이 한 조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빼면 되죠. 그 다음에 5명인 조에 남학생 3명이 있는 경우라면 남학생 3명은 5명인 조에 3명을 넣고 남은 5명 중에 2명을 뽑고요. 맞아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이걸 빼면 되는 거야. 근데 앞에 게 56이고요. 뒤에 건 11이니까 45가지가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숫자만 써놓으면 뭔지 잘 모르니까 이 의미들을 좀 적어놔야 돼요. 얘가 남학생 3명이 한 조가 되는 경우를 뺀 거고요. 예. 얘는 5명인 조에 남학생 3명이 포함된 경우를 뺀 거죠. 이게 아니라면 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두 번째 8C4 곱하기 4C4 곱하기 200분의 1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만 빼면 돼요? 4명 조에 남학생 3명이 있는 경우만 빼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남학생 3명을 4명 조에 넣고 나머지 5명 중에 1명만 여학생 5명 중에 1명만 거의 넣으면 되죠. 5C1 곱하기 4C4 4C4요. 주의하셔야 할 게 이게 끝이에요. 선생님 이거 4명 4명이니까 200분의 1 안 곱해요? 이거 안 곱해요. 왜 안 곱하지? 얘기 좀 해봐. 왜 안 곱하냐 친구들아. 얘기 좀 해봐. 200분의 1 곱해도 이상하지 않냐? 2분의 5 나와. 왜 안 곱할까? 우리가 이제 이 4명 4명일 때 이걸 이렇게 곱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4명짜리 조에는 이름이 없어서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4명짜리 조에 하나에 남학생 3명을 채운 순간 이미 구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미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4명 4명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200분의 1 곱하시면 안 됩니다. 곱해도 말이 안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5-5 해서 30개밖에 안 나오죠. 이걸 2개 더하면 75명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의미를 생각해서 숫자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구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의 의미는 그냥 4명 조에 남학생 3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잖아? 이 5C를 이미 곱할 때 여기 들어가는 여학생은 자기가 남학생 3명인 조에 들어가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구분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제 C스텝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이 1번을 잘못 풀면
잘못 풀면요. 예. 4팩 곱하기 9 곱하기 9 이렇게 잘못 풀게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건가? 뭔 말이냐면 12개의 칸을 정해볼게요. 자, 어차피 여기다가 A, B, C, D라고 내 마음대로 정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예. 그러면 4팩토리얼 곱하기 이렇게 시작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남은 모장은 배치하면 되겠지. 근데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에 다른 종류의 모자가 걸려야 되니까 밑에다가 A 자리에 A를 걸 수 없고 B 자리에 B를 걸 수 없고 C 자리에 C를 걸 수 없고 D 자리에 D를 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교란순열 아닌가? 4개짜리 교란순열. 그러니까 여기다 9 곱하면 안 되나?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만 같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여기까지는 다른 거니까 9를 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잖아.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그럼 그 다음에 뭔가를 곱한다는 얘기인데 9를 곱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가 교란순열 중에 뭐 하나를 놨을 때 여기 오는 경우의 수가 모두 동일해야만 9를 곱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과연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왜냐면 교란을 놓게 되면 그죠? 예, 여기 올 수 있는 건 이제 위에 두 칸도 고려해야 되고 각자 다 다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될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선생님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야, 안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도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냐? 그잖아.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면 확인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왜 9를 곱하면 안 되는지. 어차피 교란순열의 9가지는 A 밑에 B가 올 건가 C가 올 건가 D가 올 건가 이 곱하기 3 해서 만든 거 알고 계시죠? 그잖아. 그러면 A 밑에 B가 오는 경우만 관찰을 해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죠? 3개만 봐도 된다고. 알았어? 네. 여기는 똑같아요. 4팩은 곱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B가 오게 되는 교란순열만 관찰을 해보자고. 이 B로 고정시켜 놓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가 A가 오게 되면 DC가 돼야 돼요. 여기가 C가 오게 되면 DA가 돼야 되고 여기가 D가 오게 되면 AC가 돼야 되죠. 이렇게 3개인 거 아니야? B가 왔을 때 교란순열이 맞아? 이때 이제 마지막 칸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칸에 A, B, BA가 교차로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CD하고 DC 이게 가능하죠. 여기는 AB하고 BA 이게 가능하죠. 이걸 교차로 섞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괄호로 쳐놓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D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것도 AB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2 곱하기 2 해서 4가지가 가능한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AB가 위에 있잖아. 이제 AB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C를 넣고 여기다 A를 놔도 문제 없지 않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보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죠? 예. C에 A를 놨어요. 그러면 B, D가 남았을 거 아니야. 이 D 때문에 D가 갈 곳이 없어. 오, C가 안 되네? 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C가 안 되는구나. 그럼 CP는 당연히 안 되죠. 예. CC도 안 되고. 그럼 CD? 맞아요? CD를 넣으면 AB가 남았죠. AB가 남았는데 여기 A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C가 오는 건 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에 D가 온다고 해볼게. 자, D가 온다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저기다가 A를 넣을 수 있냐? 그러면 BC가 남을 텐데 A를 넣을 수 있네요. BC는 C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되죠. 저 윈라인을 계속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DB를 하시게 되면 AC가 남거든요. 맞아요? DB를 못한다 근데 위에 B가 있잖아. 그지?
B, C도 못해요. 그죠? 되는 게 없네 이거밖에. 두 가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네 가지인데 교란 순열 중에 얘를 택했을 때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 가요? 예. 그 다음에 얘도 두 가지겠지. 왜냐면 이 상황은 이 두 상황은 똑같은 거잖아. 왜냐면 A, B가 교환된 상황과 A, B가 교환되지 않은 상황을 굳이 얘기하면 분할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의심스러운 친구들 해보세요.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9를 곱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9를 곱하려면 모든 교란 수준에 대해서 세 번째 라인의 경우에 서 똑같아야만 9를 곱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밑에서 9를 곱할 수 없고 4 더하기 2 더하기 2 어디 갔지? 갑자기 뭐가 날라가 버렸는데? 버릴 때가 됐나 이제? 4 더하기 2 더하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3을 곱할 수 있죠. 왜냐면 B일 때 3개, C일 때 3개, D일 때 3개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냐? 24의 제곱이 나온다. 그러면 576까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라는 것은 너네가 뭔가를 곱했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이 모두 경우의 수가 동일. 곱의 법칙 핵심 뭐라고 했어요? 그 각각에 대하여. 맞아요? 그 각각에 대하여 다 똑같을 때만 쓸 수 있는데 다 똑같을 때는 곱할 수 있는데 안 똑같으면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확인해야지. 확인해야지. 왜 확인도 안 해보고 맞겠지 라고 해. 확률적으로. 그럼 성적도 확률적으로 나온다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확인해보니까 다르다는 거 바로 알겠잖아. 그지? 아, 다르구나. 그래서 어설프게 교란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걸 4팩 곱하기 9 곱하기 9 이렇게 풀어버리면 바로 틀려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음은 2번. 토의를 하고 있는데 5명이 탁자 B에 모여 앉았을 때 원래는 이제 처음에 2명, A에 2명, B에서 3명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 모여서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B에 모였는데 B에서 원래 앉아있던 애들이 처음 자리가 앉는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접근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쓰는 게 제일 쉽지 않나 싶은데요. 예.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탁자 B에다가 5명을 배치한다는 거잖아. 5자리는 다 구분이 돼요.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야. 그러니까 이해했죠? 맞아? 여기서 제가 뭘 뺄 거냐면 얘가 모두 처음에 앉았던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알고 싶으니까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처음 자리에 앉는 경우를 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3명 중 1명이 처음 자리에 앉는 경우를 뺄 거야. 제가 조사를 잘 들어야 돼요. 1명만이라고 안 했어요. 1명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3명 중에 1명이 처음 자리에 앉으면 그 3명 중에 1명을 택해야 되죠. 나머지는 4팩토리얼로 처리하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3명 중 1명이 처음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2명이 처음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도 들어있고 3명 모두가 처음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도 들어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여기서 그러면 3명 중에 2명이 처음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빼야 돼요. 이렇게 2명이에요. 2명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3명 모두가 처음 자리에 앉는 경우를 다시 더해야죠. 합집합의 연소의 개수 구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잖아. 합집합 연소의 개수 구할 때 우리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3개짜리 구할 때 3개 원소의 개수 다 더한 다음에 이제 2개씩 교집합 연소의 개수 빼고 다시 모두의 교집합을 더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가장 쉬운 풀이가 아닌가 싶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해 보시면 64가지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x에서 x로 정의된 함수 f 중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하세요. x가 양수이면 f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 2, 3은 어차피 1 아니면 2 아니면 3에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f1은 1일 수도 있고 f1은 2일 수도 있고 f1은 3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양수는 양수에 대응해야 되니까. 근데 f1이 1에 대응하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1은 반드시 -2가 돼야 됩니다. -2가 아니라면 더해서 절대값을 1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경우는 좀 독특한데 f-1은 -3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됩니다. 이 경우는 f-1이 반드시 -2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1과 f-1을 동시에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란 얘기예요? 4가지란 얘기예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f2와 f-1을 동시에 결정하는 방법도 4가지겠죠? f3과 f-3도 동시에 결정하는 방법 4가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의 세제곱 64가지가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나? 이 문제는? 그죠? 4번 좀 어렵습니다. 4번 볼게요. 6개의 빈칸에 27, 12, 17, 22, 27 하나씩 써놓으려고 하는데 1열, 2열, 3열의 수의 합을 각각 A1, A2, A3라고 했을 때 이 대소관계가 만족하게끔 빈칸을 채워라. 이러면 6개의 숫자를 일단 2개씩 쪼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2개씩 쪼개서 더했을 때 이제 대소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 맞잖아. 그지? 어떻게 쪼갤까? 1열과 2열과 3열의 수의 합이다. 우측 얼쑥 커진다. 이게 2개씩 숫자를 묶으려고 하잖아요. 2개씩 숫자를 묶으려고 하는데 일단 이걸 먼저 세볼게. 그냥 단순히 6C 곱하기 4C2 곱하기 2C2 곱하기 3팩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이게 15개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숫자 3개가 조합이 됐잖아요. 숫자 3개가 조합이 됐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이것만 만족하면 되니까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니는 뭐만 고민하면 되냐면 이거의 교환, 이거의 교환, 이거의 교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15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면 사실 답일 거란 말이지. 그러잖아? 근데 그러면 120이잖아? 120이 없잖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대소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뭔가 빠지고 있는 거죠. 대소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건 같은 숫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크냐 작냐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큰 순서대로 오른쪽에 채워질 거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5 곱하기 8, 즉 120이라는데 120이 지금 답이 없잖아. 없기도 하고 사실은 있더라도 120 고르면 되겠니? 120 이하의 단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얘들이 같아질 수 있지 않나? 같은 조합을 시도를 해봐야지. 맞아? 네. 그래서 이걸 2개씩 묶었는데 임의의
두 묶음의 숫자의 합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2하고 17을 내가 묶었어. 두 개 고르는 거니까 2하고 17 고를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7하고 12를 고르게 되면 19, 19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남은 수의 조합은 22, 27 이게 되고 지금 여기에 합이 같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15개 중에 하나 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이런 걸 다 찾으셔야 돼. 알겠지? 또 찾아볼게. 2하고 22 하면 얘가 24잖아. 7하고 17 해도 24다. 그지? 그럼 남은 건 12하고 27일 텐데 얘 둘의 대소가 지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저 경우의 수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잖아? 예. 그리고 2하고 27 이러면 29거든? 근데 7하고 22 이래도 29야. 그러면 남은 숫자는 12하고 17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 둘의 대소가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예.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다 세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어차피 15개가 안 될 거 아니냐고. 이거 왜 못 세냐고. 알겠지? 7하고 27 하면 34예요. 12하고 22 해도 34입니다. 남은 숫자는 2하고 17이죠. 이 두 개의 대소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리고 12하고 17 하면 39예요. 7하고 21 해도 39입니다. 2하고 27이 남은 숫자죠. 이 두 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12하고 27 하면 39예요. 17하고 21을 해도 39죠. 또 똑같죠? 2하고 7이 남아요. 이 두 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맞잖아. 맞잖아. 근데 여기까지 했어도 진짜 훌륭한 학생이거든? 근데 대부분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때문에 틀리냐면 이 세 번째 숫자를 신경 쓰지 않아요, 학생들이. 왜냐면 나는 같은 것만 찾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세 번째 숫자를 제가 썼잖아요? 왜 썼냐면 이 둘이 같아요. 씨발, 같죠? 같잖아요. 2, 27, 7, 22, 12, 17. 같다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같잖아. 네. 남은 세 번째 숫자를 확인했어야만 이 둘이 중복되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 같아지는 조합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세 번째 숫자까지 확인을 해보면 이 두 개가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6개가 아니고 5개를 빼셔야 돼요. 따라서 답은 15-5 그리고 2의 세제곱 하셔가지고 80이 답입니다. 근데 출제자는 여전히 착하다. 98에 70이 넘기 때문에. 여기서 6개를 뺀 놈들한테 다시 한번 친구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세 번째 숫자 조합은 확인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번의 기회를 어나더 찬스를 줄게. 이런 느낌 아니야. 만약에 이 6개를 성실하게 센 놈도 틀리게 하고 싶었으면 1번이 뭘로 시작해요? 72로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집에 와서 틀린 줄 아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시험지에 있었다라고 간주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세 번째 숫자를 쓰느냐 안 쓰냐, 이 세 번째 숫자를 쓰느냐 안 쓰냐가 실수를 줄이냐 못 줄이냐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어렵다니까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데 성심성의껏 풀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런 함정까지 있으니까 좀 어렵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열조합 와도 어려운 문제들은 뭐 때문에 어려운 거냐면 소위 말하는 노가다성 풀이가 개입하면서 어려워지거든요. 네, 노가다가 있으면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노가다가 있으면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 노가다를 성실히 수행해내는 학생을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걸 성심성의껏 풀어줄 수 있는 학생을 원한다고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제가 그 학원계에 워낙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니까 진짜 극상위권 학생들도 진짜 많이 지도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극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줘도 그 문제풀이를 즉시 시작합니다. 최상위권하고 좀 달라요. 상위권하고 좀 다르고. 최상위나 상위권 학생들은 좀 어려운 문제를 주면 5분간 한숨 쉬고 있어요.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예. 그런데 최상위권에 있는 극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즉시 몰입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그래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한숨 쉬어봐야 누가 와서 대신 풀어주는 거 아니거든. 알았니? 자, 5번. 상자 AB에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이 5개 들어있습니다. AB에서 각각 공을 4개씩 뽑아서 4자리 자연수 AB를 만드는데 A와 B를 비교했을 때 같은 자리의 숫자는 같지 않다. 이걸 세라는 얘기죠. 예. 같은 자리의 숫자는 같지 않다. 이걸 셌더니 OP4 곱하기 X다. OP4는 어차피 그냥 4자리 자연수를 나열하는 경우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예. 이 X를 찾으라는 얘기죠. 일단 복잡하니까 좀 써볼까요, 상황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라는 4자리 자연수와 B라는 4자리 자연수를 쓰겠다 이런 관점이잖아. 맞아? 예.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합시다. 그런데 1부터 5까지의 수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1, 2, 3, 4가 왔다고 쳐요. 알겠지? 5개 중에 4개를 뽑았으니까 1, 2, 3, 4가 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 OP4는 사실상 저 A라는 숫자를 결정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지. 그럼 A라는 숫자가 결정되었을 때 B라는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지금 X인 거 아니야. 그 X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만약에 B도 똑같이 뽑았는데 1, 2, 3, 4가 뽑혔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개 중에 4개를 뽑는 거니까 3개는 일치한데 하나는 다른 경우가 뽑혔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로 분할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개의 수 중에 4개를 뽑는 거니까 처음에 1, 2, 3, 4를 뽑았으면 그 다음에 똑같이 1, 2, 3, 4를 뽑거나 아니면 1, 2, 3, 5를 뽑거나 이런 거 아니냐고 내 말은. 그잖아. 4개가 다 다르면 안 돼요? 어떻게 다르냐고. 5개 중에 4개 뽑는데 같은 숫자가 무조건 생기지. 그러면 1, 2, 3, 4가 배열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배열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B도 1, 2, 3, 4가 뽑혀서 이걸 위랑 각 자릿수가 다르게 나열하는 방법을 세라는 얘기지. 이 방법은 몇 가지예요? 9가지죠. 왜냐면 4개짜리 교란 순열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두 번째는 얘가 A고 얘가 B인데 마찬가지예요. 얘는 어차피 1, 2, 3, 4를 고정이라니까요. 5P4 곱할 거잖아. 근데 여기서 1, 2, 3, 5 이런 게 온 걸 얘기하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어차피 여기 오는 이 5는 왜 선생님 마음대로 5를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사실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3개가 일치하고 나머지 하나가 다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일치하는 숫자를 내 마음대로 1, 2, 3을 고르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게 몇 개 있어? 4가지 있는 거지. 4, 3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곱하기 4C3을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그냥 A는 1, 2, 3, 4가 있었고 B는 1, 2, 3, 5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4를 곱할 거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이제 이건 약간 오가다성을 푸셔야 되는데, 자, 1, 2, 3, 4가 이게 지금 써놓은 게 A예요. A의 숫자별은 1, 2, 3, 4로 고정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나한테 1, 2, 3, 5가 있는 거야. 나한테 1, 2, 3, 5가 있으면 얘도 경우의 수를 셀 때 사실 5가 여기 있는 게 제일 세기 쉽지. 그럼 1, 2, 3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건 교란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때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세 개짜리 교란이니까. 이해했죠? 이해잖아? 네. 자, 이번에 똑같이 1, 2, 3, 4가 있고요. 여기 뒤에가 5가 아니라 1이나 3이 올 수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1이 온다고 생각하고 또 곱하기 3으로 처리하면 될 거 아니야.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똑같을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자, 그러면 1이 왔다고 간주할게. 1이 왔으면 나한테 이제 뭐가 남은 거야? 2, 3, 5가 남은 거잖아. 그치? 그걸 나열을 해봐. 여기 2가 왔다고 쳐요. 그러면 3, 5니까 3, 5라고 쓸 수밖에 없죠. 5, 3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이거 한 가지밖에 없네. 자, 여기 1이 왔어. 여기 이번에는 3이 왔다고 쳐요. 그러면 1, 3 뺐으니까 2, 5 남았잖아요. 2, 5는 5이라고 쓸 수밖에 없죠. 여기 라인에 비껴 써야 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마찬가지 여기 1이 왔고 여기 4가 왔다고 쳐요. 4는 안 되죠. 5가 왔다고 쳐요. 그럼 2, 3 남았잖아요. 2, 3은 3, 2라고 쓸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어요? 결론. 여기가 1이 왔을 때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럼 여기에 2가 와도 세 가지, 3이 와도 세 가지란 얘기지. 그럼 총 9가지에다가 여기 5가 왔을 때 두 가지였잖아. 맞죠? 맞잖아. 44. 네, 맞잖아. 네. 그러면 9, 2, 11, 4 곱하니까 44. 즉, 이 케이스 2가 몇 가지냐면 3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시 3일 거라서 44가지라고. 이해했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냥 얘와 얘의 합이잖아요. 그럼 53가지니까 답이 얘라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일일이 다 셀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노가다에 적게 하려고 애쓰는 거 보이세요? 어차피 이건 상황이 똑같을 거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되고 어차피 상황이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적재적소에 계속 잘 쓰고 있죠. 노가다 하는 상황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거 이렇게 쓰려면 상황이 똑같다는 걸 즉시 알아차려야 된다니까요. 즉시. 아, 여기 1이 여기 마지막 자리 여기 4 대신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다 똑같구나. 5만 아니면 다 똑같구나. 이 생각 하셔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알아듣겠어? 네. 그래서 노가다 해야 되는 문제는 그냥 하는 게 맞거든요.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노가다 장인이니까 약간 요령을 좀 배우라는 얘기죠. 네. 삽질도 요령이 있어야 잘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요령을 좀 배우시라는 얘기고요. 6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서 뭐 이 책 저 책에 되게 많은 문제인데요. 분할 자체를 같은 층에서는 남학생의 사물함과 여학생의 사물함이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사물함을 여기다 눈 맞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21세기에 이런 문제를 내놨어. 아무튼 그렇고요. 예. 아무튼 같은 층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남학생의 입장에서 여학생을 피한다는 관점에서 제가 경우의 수를 세려고 하거든요. 남학생이 여학생을 피하려면 여학생이 어디 위치를 지켜 피하든가 말든가 할까요? 어디인지 모르면 어떻게 피해? 알겠지? 그래서 여학생의 사물함을 우선적으로 좀 나열을 하면서 경우의 수를 쪼개보려고 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학생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최대한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학생이 1층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1층에 이웃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학생이 1층에 있는 경우를 제가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여학생이 3층에 있는 경우를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2층 또는 3층에 있는 경우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 경우를 셀 때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여학생이 2층, 3층에 나눠져 있는 경우 얘기한 거예요. 네 번째, 여학생이 1층, 2층 또는 1층, 3층에 나눠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학생의 배치는 정확히 이 네 가지 그림으로 분할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분할을 시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림 그리는 것도 일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했냐면 여학생이 그냥 1층에 있는 경우라고 했잖아. 그럼 여학생의 배치를 3P2로 할 수 있는 거죠. 3P 곱해한다고 그림 이거 하나 쓸 거면. 남학생 아직 배치하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학생을 2층 또는 3층이라고 쌤이 말했잖아. 그러니까 여학생이 2층인 경우와 여학생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돼요. 알겠죠? 세 번째 그림은 쌤이 뭐라고 했냐면 여학생이 2층, 3층에 있는 경우라고 했잖아. 그럼 여학생의 층수를 바꾸는 경우와 층이 정해지면 사물함을 정하는 경우 이걸 곱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학생만 배치하는데 이렇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번째 그림은 1층, 3층 아니면 1층, 2층이라고 했잖아. 2를 곱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고 2층이나 3층에 있는 여학생이 자기 사물함 결정하는 거 1층에 있는 여학생이 자기 사물함 결정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저는 아직까지 남학생은 배치하지 않은 거고 여학생만 배치한 겁니다. 여학생을 배치하는 모든 경우수를 다 센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남학생을 배치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 남학생은 일단 1층에 못 옵니다. 여학생이 어떻게 놓이든지 간에 같은 층에서 이웃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4팩토리얼 곱하시면 돼요. 아니 4P3 똑같네요. 어차피 남학생은 투명인간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4P3으로 할게요. 헷갈리실까봐. 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2팩 2팩 곱해놨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 안 해도 돼. 여학생이 그냥 3층에 둘이 인접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남학생은 어디 올 수 있니 친구들아? 그냥 5개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이때는 5P3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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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놔서 여학생이 그냥 저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되게 편하지 않냐? 그럼 남학생은 2층과 3층 못 쓰는 거 아니야. 못 쓰니까 그냥 3팩토리얼. 이해하겠어요? 네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여학생이 그냥 저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남학생은 여기하고 요 세 번째 그림이 잘못됐네. 아하. 여기 좀 수정할게요. 여기 3팩이 아니야. 2팩이야. 왜 여기 2팩이냐면 여학생이 1층에 가운데 오게 되면 남학생이 이제 한 명 퇴학해야 돼요. 사물함을 사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 남학생 늘려고 보니까 바로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잖아. 그지? 예. 아 그러면 여학생 어차피 가운데는 못 온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1층에 빈자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은 여기다가 3팩 곱하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여러분? 이해했나? 여기 뭐 하나 빠졌다. 층수 바꾸는 거. 층수 아니 맞게 했나? 뭘 빠졌는지 알았어요. 여기 제가 실수를 많이 했네요 마지막에. 이거 있잖아요. 2팩 한 번 더 곱해야 돼요. 앞에 있는 2는 그 2층과 3층을 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2팩토리얼은 뭐냐면 여학생이 자기 위치를 위아래로 변경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럼 여기다 2팩 하나 더 곱해야 되잖아. 왜냐면 얘는 2층 또는 3층을 결정하는 것 뿐이었고 두 번째 2팩은 두 여학생이 아예 위치를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팩은 같은 층 내에서 여학생이 사물함 결정하는 거. 네 번째 2팩은 1층에 있는 여학생이 사물함 결정하는 거. 이것만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이게 지금 1층 여학생이 사물함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3개 안 되고 3팩 안 되고 3 안 되고 2개밖에 안 된다. 그치? 그리고 여기 이제 남학생이 오는 게 아까 뭐였죠? 3팩토리얼. 이렇게 했어야 되네. 네 번째 그림 좀 어렵네요. 근데 이건 왜 세기 어렵냐면 제가 그림을 덜 그리려고 애를 써서 세기 어려워. 그림을 좀 더 그리면 더 세기 쉽겠지 상대적으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뭐 분할이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림을 이제 최소한으로 그리고 문제를 풀고 싶어서 지금 좀 복잡해지는 거야. 나머지는 이거 계산해서 더 하시면 답 나옵니다. 답은 제가 안 낼게요. 528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핵심적인 건 분할이죠.
분할이다. 분할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거고. 7번 보겠습니다. 섬이 5개 있고 두 섬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다리를 3개 더 건설하여 섬 5개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쓸 것이오. 원래 이 문제는 이제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수능에 이렇게 안 나왔고요. 섬 4개 나왔고 94년도 수능이요. 97년도인가? 97년도인 것 같아요. 되게 좀 옛날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4개의 섬이 있는데 3개의 다리를 건설하여 4개의 섬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쓸 것이오. 이게 오히려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되게 쉬워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6개인가? 맞아요? 그럼 6C3을 하시면 얼마 나오죠? 20개 나오죠. 이 20개에서 이렇게 고리 모양을 형성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 3개의 섬이 다리 3개 나는데 고리가 되면 딴 섬이 고립되잖아. 맞아? 이 고리 모양이 총 4개가 가능하거든요. 4개 빼서 16개가 답이다. 답까지 외우고 있죠? 너무 많이 나와. 이게 책에도 많이 나오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 외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겹지 않냐? 라는 게 절대 등급의 제한이죠. 우리가 조금 바꿔봤어. 원치 않는데, 그지? 우리 원치 않았는데 바꿔줬어요. 그래. 그래서 섬의 개수 하나 늘리고 다리를 하나 놨어요, 얘가.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얘기고요. 다리 3개를 다 건설해서 섬 5개를 모두 연결하고 싶은데 일단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2개의 섬은 이미 다리가 놓여 있잖아. 이미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하나의 섬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그럼 아까하고 문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섬과 이 섬의 다리를 이렇게 놓을 때랑 이렇게 놓을 때는 연결되는 건 똑같지만 경우의 수는 달라요. 다른 섬에 연결한 거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저걸 한 덩어리로 볼 수는 있는데 아까 그 수능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냐? 안 똑같아요. 답이 16이어야 될 거 아니야. 16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연결할 때 어디에다 연결하느냐를 좀 고민해야겠나. 그럼 곱하기 2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할을 이렇게 시도를 해봐요. 첫 번째,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이 섬 있죠? 이 섬은 얘를 말하는 거야. 2개짜리 섬이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남은 섬이 이렇게 하나, 2개, 3개 있는 상태일 텐데 다리를 이렇게 놔버리면 다 연결되죠. 다 연결됐잖아. 이건 경우의 수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친구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죠. 이 연결을 이 섬에다 했냐, 이 섬에다 했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로 보셔야 되죠. 하나를 볼 때 뭐가 다른가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구나. 자, 그럼 두 번째. 또 2개짜리 섬이 있고요. 또 나머지 섬이 3개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얘랑은 아까처럼 연결하는데 나머지 여기 연결 안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얘가 고립되잖아. 그럼 이 고립된 애는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때 내가 3개의 섬 중에 2개만 다리를 놨잖아. 그게 3C2야. 이해했지?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놓을 때 이건 섬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잖아. 2 곱하기 2야. 마지막에 이쪽으로 놓을 거냐 이쪽으로 놓을 거냐 곱하기 2야. 이해되겠니? 24개. 됐죠? 세 번째 마찬가지예요. 또 2개짜리 섬 하나를 보고 섬 3개를 놓고요. 이번에는 얘랑 하나만 연결하겠다. 분할 완전 명백하잖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지? 그치? 셋 다 연결된 경우, 2개만 연결된 경우, 하나만 연결된 경우. 얘도 지금 3C1로 시작해야 되죠. 2도 곱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섬은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의 문제인데 나머지 섬은 이렇게 3개의 다리 중에 2개를 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하나의 다리를 이미 놨기 때문에 2개밖에 놓을 수가 없잖아. 이 3개의 다리 중에 2개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C2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18개 이상해서 8 더하기 24 더하기 18이다. 그럼 5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세 개의 그림 그리는 거야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예. 디테일은 뭐 풀다 보면 좋아지는 거라. 근데 분할은 결코 풀다 보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내가 상황을 분할하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려고 진짜 애를 써야 조금씩 좋아지는 거지. 문제집 한 10개 풀면 좋아지나요? 아예 안 좋아져요. 졸라 틀리기만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상황을 어떻게든 분할하려고 계속 애를 쓰셔야 돼요. 머리가 좋아지는 개념이다 이거는. 알았니? 예. 머리가 좀 좋아져야만 분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두뇌 개발할 수 있다니까요. 지능 진짜 개발할 수 있다고. 알았니? 아니 뭐 태어난 대로 그냥 그렇게 살 거면 누가 공부해? 다 똑같은데.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도 아직 연구해야 될 게 많지만 뇌가 생각보다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많은 부분이 개선됩니다. 물론 잘 타고난 아이가 개선까지 해버리면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건 사실이거든.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별로 억울해하더라. 연예인들 얼굴 보면서 억울한 생각 안 들어요? 일단 날 때 잘 갖고 태어난 건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뇌를 최대의 성능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1등 하는 소리 안 나는. 그냥 니네가 낼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로 똑똑해진 상태에서 어른이 되라고. 그래야 니네가 이 험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냐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 15장에서 4장을 뽑을 때 어느 두 수의 차도 1이 아니다. 카드가 15개 있는데 숫자 15개 있는 거죠. 예. 4개를 뽑았는데 어떤 두 수의 차도 1이 아니다. 신기하네. 그러면 인접한 수를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 인접한 수를 뽑아야만 차가 2이 되는 거니까. 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15개 카드 중에서 4장을 뽑는데 인접한 자연수는 뽑지 않아야 돼요. 이 경우에 수를 세는 거고, 당연히 머릿속에다가 주머니에 카드 15장 넣어놓고 4개를 뽑는데 인접한 건 안 뽑아야지. 상상이 되냐? 안 되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인접한 거 어떻게 안 뽑아. 그지? 그래서 이 고지고대로 문제 풀려고 하면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 이렇게 해보죠. 어차피 숫자 조합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니네가 4장을 뽑는다는 것은 몇 장이 남는다는 얘기지? 11장이 남는다는 얘기잖아. 그 11장의 카드를 내가 좀 표시해 볼게요. 많다. 10개냐? 이렇게 하면 11개지. 그치? 이게 어떤 숫자인지는 내가 말하지 않을 거고. 잘 봐. 뽑으라고 했는데 난 안 뽑을 거거든? 뭔 소리? 뽑으라고 했는데 안 뽑는다고? 예, 뽑으라고 했는데 난 안 뽑을 거예요. 뽑으라고 했는데 난 안 뽑을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15개의 카드가 있잖아. 지금 숫자는 안 적혀 있어. 알겠지? 그럼 4개의 카드가 더 있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이 4개의 카드를 12개의 빈 공간이 생겨요. 11개의 카드를 놔야 됐기 때문에.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12개의 빈 공간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게 495가지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왜 답이지? 아직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자, 왜 답인지 알려드리죠. 내가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숫자의 칸이 15개 확정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앞에서부터 1부터 15까지 숫자 쫙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됐을 거 아니야? 이게 니네가 뽑고 싶었던 숫자 아니니? 문제가 완전 바뀌어버렸죠. 문제 완전 바뀌었는데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냐? 라고 하면 못한다고 본다. 너네 그냥 풀이법 외워야 되지 않겠니 이거? 이게 원래 센 개정 전 센
C스텝에 있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확통이었는지 고등하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이 문제가 너무 확통이었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는지 빼버렸다고 쌤이. 그래서 이게 아쉽다. 왜냐면 나 이 문제 외웠거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책이 나타났더라고. 예. 숫자까지 똑같아요. 15개. 근데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이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잖아. 똑같이 푸는 방식은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은 되는데 답을 보니까 말이 되잖아.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스스로 이 생각 하겠냐, 인간적으로? 하겠냐, 못하겠냐? 못할 것 같지 않냐? 나는 못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이 풀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저요? 풀이 보고 외웠냐고? 아니야. 이게 원래 확통 문제라니까? 이게 원래 확통 문제면 뭘 쓸 수 있냐면 중복조합을 쓸 수 있어요. 중복조합 하는 학생 손 들어봐. 중복조합 알고 있다 손 들어봐 얼른. 예, 중복조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복조합 얘기까지만 할게요. 시간 다 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예.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R번을 택하는 방법의 수를 얘기하고, 이제 고등수학 하에 안 나와요. 확통에 나오는데 중복조합은 기호로 NHR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것도 증명도 안 할 거야.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복조합이 뭔지를 알면 그 다음에 이 공식만 외우면 사용할 수 있는데, 중복조합이 심심찮게 니네 문제에 나와. 내가 니네한테 중복조합으로 풀어주지 않았을 뿐이야. 자, 어떤 상황이냐? 이걸 중복조합으로 접근해보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내가 뽑고자 하는 수 4개를 정해요. 자리만 정하는 거야. 4개의 숫자를 뽑는다고 했잖아. 근데 차가 1이 아니야 한다고 했지. 인접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어떤 숫자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도 어떤 숫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총 몇 개의 수가 지금 사용됐지? 7개가 사용됐으니까 8개 숫자를 버려야 되는데, 그 8개 숫자를 버릴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여기서 좌우로 들어간다 자꾸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지 마. 숫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빈자리만 넣는 거기 때문에 좌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다 넣으면 알아서 밀리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근데 이 상황이 딱 정확히 그 상황이야. 서로 다른 5개의 위치 중 중복을 허락해서 8번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복조합을 안 쓰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를? 8, 0, 0, 0, 0. 고등수학 하의 풀이는 이거예요. 7, 1, 0. 근데 그러기엔 8은 너무 큰 숫자 아니냐? 근데 아무튼 이거 하면 나와. 하면 나오니까 이거를 고등수학 하 문제에 내면 잘못됐냐? 안 잘못됐어. 안 잘못됐다니까. 내가 지금 외우지 않고 푸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래 이걸 이렇게 다 세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건 몇 가지냐? 5가지겠지. 왜냐하면 8000을 나열하는 방법에서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건 몇 가지겠니? 5팩 3팩이니까 20가지겠지.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이 모든 케이스를 다 더하면 지금부터 제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나올 거야. 내가 이런 상황을 중복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OH8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식을 만약에 외웠다고 간주하면 얘가 12C8,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 그러면 12C4잖아요. 맞잖아. 그게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 다 더한 거하고 똑같은 숫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중복잡은 알면 유리하고 모르면 불리해. 이 방법을 내가 충분히 할 줄 알아. 서술형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객관식이나 단답으로 나왔어. 그럼 무조건 중복잡 쓰는 게 유리하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니네 여기에다가 진짜로 이렇게 막 네모를 채워봐. 그럼 결국 이 그림이 돼.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복잡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풀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중복잡을 모르는 학생은 저 풀이를 스스로 만들기에 진짜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고3 확통에서 중복잡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사실은 이렇게 풀어서 답을 내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고등수학 하에 맞춰 설명하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 풀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약간 이런 관점이라서. 그래서 이제 풀이를 제가 뭐 이걸 외우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제일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근데 다만 선생님들이 좀 짓궂게 너무 큰 숫자를 주면 좀 짜증난다고, 이거 언제 다 세고 더 하고 있어. 그러면 중복잡을 알고 있으면 금방 나오잖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블랙라벨 내일 풀이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아이고, 내일은 테스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